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폐율과 용적률은요,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셨다면 부동산 공법에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배우셨을 겁니다. 이걸 학습하신 분들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아주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다 알겠지만 일반인들은 이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폐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지 면적, 그러니까 토지 위의 면적에 그 위에 건물의 바닥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땅이 100평이 있는데 그 100평 위에 몇 평을 건물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건폐율인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건폐율은 최저 20%에서 90%까지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면적이 있다면 최저 20%까지 건물을 줄 수 있고 많게는 토지 위에 90%까지도 건물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물 면적, 이 건축 면적은 바닥 면적을 의미하는 겁니다.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건폐율이 나온다. 그러면 도시지역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로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거지역, 바로 주거의 그 안녕과 건전한 생활을 목적으로 지정된 그 지역이 용도지역의 주거지역입니다. 이 주거지역은 70%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하입니다. 주거지역은 70% 이하. 그러나 이 주거지역에도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마다 다릅니다. 또 상업지역은 90% 이하까지만 건물을 질 수 있는데 그 상업지역에도 중심상업지역이냐, 일반 상업지역이냐, 유통상업지역이냐, 근린상업지역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70% 이하입니다. 주거지역하고 같죠? 공업지역. 이 공업지역도 전용공업이냐, 일반공업이냐, 준공업이냐, 여러분들 용도지역에 공부하셨죠?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용도지역을 학습하시고 이걸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입니다. 바로 녹지지역은 자연환경이라든가 또 뭐 농지라든가 산림을 보호하는 지역이 녹지지역 아니겠습니까? 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7972가 되겠네요. 주거지역 70, 상업지역 90, 공업지역.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이 똑같이 70% 이하가 되겠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녹지지역 2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은 100평의 건물이 있다면 그 위에 20%밖에 건물을 질 수 없다. 관리지역입니다. 여러분,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도 아니고 시골의 농림지역도 아닌 중간지역이 관리지역이죠. 그런데 이 관리지역에도 보존관리가 있고 생산관리가 있고 또 뭐가 있나요? 계획관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좋다고 그랬죠? 계획관리가 가장 좋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보존관리와 생산관리는 20%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존관리는 말 그대로 관리지역에서 그 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생산관리지역은 관리지역에서도 농업이라든가 임업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종사하는 지역이 관리지역이고요.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화 예정지역입니다. 도시지역에 토지가 부족할 때는 계획관리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이 계획관리가 40% 이하가 되겠고 보존관리와 생산관리는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의 읍면지역 있죠? 농림지역은, 시골에 있는 농림지역은 전부 다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는 땅이 100평이 있다 하더라도 그 20% 이하로 건물을 져야 된다.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입니다. 역시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하고요, 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지역은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이것만 40%입니다. 계획관리만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리지역에서 가장 좋은 데가 어디입니까? 계획관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획관리. 투자가치가 있는 것은 계획관리가 되겠고요. 도시지역에서 제일 비싼 게 상업지역이지만 그래도 도시지역에서도 녹지지역이 뭐 투자가치가 있는데 녹지지역에도 보존녹지냐 생산녹지는 안 되고요. 자연녹지 투자가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폐율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옵니다. 법률에서 나오고 그런데 이 건폐율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건 대통령령, 시행령에 나오는 겁니다. 주거지역은 70%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1종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여러분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이 아주 양호한 지역이죠. 그런데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인데 여기는 다 공통사항이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주거환경이 아주 양호한 지역입니다. 50% 이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세 가지가 있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그러면 제1종과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이 아주 편리하죠. 교통도 좋고요. 지하철도 가깝고 또 학교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 제1종은 저층입니다. 저층. 5층 이하가 되겠고 제2종은 5층 이상입니다. 중층이죠. 이건 저층. 2종은 중층.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은 50% 이하가 되겠고요. 이건 전용 주거지역하고 같죠. 50%. 그런데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주거지역은요, 좀 높지요. 이건 주거기능도 있고 상업기능도 있고 업무기능도 있는 게 바로 준주거지역인데 70% 이하가 되겠습니다. 예, 제일 높죠. 그래서 원래 주거지역은 70% 이하인데 준주거지역이 70%가 되겠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60%,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90% 이하가 되겠는데요. 중심상업지역 제일 높죠. 90% 이하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은 80% 이하가 되겠고 근린상업지역은 70% 이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땅값이 비싼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심상업지역인 명동입니다. 명동 1제곱미터당 몇 억씩 가잖아요. 제일로 땅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죠. 이 전용공업지역은요, 그 화학공업,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인데 이게 전용공업지역이죠. 주로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공업지역은요, 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업 배치를 할 수 있는 게 이런 도시지역에 많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이 70% 이하. 준공업지역은 경공업하는 공장을 수용하는지로서 이 준공업지역은요, 꼭 공장만 있는 게 아니죠. 공장도 있고 주거기능도 있고 상업기능도 있는 지역이 바로 준공업지역. 이 준자가 들어가는 게요, 준주거지역하고 준공업지역. 바로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과 상업기능과 업무기능, 준공업지역은 경경업도 있고 주거기능도 있고 업무, 상업기능도 있는 것인데, 자, 공업지역은 한결같이 건폐율이 7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에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가 되겠는데
다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입니다. 보존관리 20%, 생산관리 20% 이하, 계획관리 40% 이하. 가장 좋은 것이 여러분 계획관리가 된다고 그랬죠. 계획관리는 4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100평이 있다면 40%까지만 건물을 질 수 있다. 예. 그리고 계획관리는요. 4층 이하까지만 건물이 가능합니다. 4층 이하까지만 건물을 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시골에 있는 농림지역 20% 이하가 되겠고 자연환경 보존지역 역시 20%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용적률을 학습해 볼까요? 여러분, 용적률. 여러분,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 여러분, 여기서 건축물 연면적이다 그랬는데 연면적이라는 것은요.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연면적 합계를 말합니다. 연면적이라는 것. 연면적이라는 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지 면적분의 건물의 연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 만약에 100평이라면 건물의 연면적은 1층 면적, 2층 면적, 3층 면적, 4층 면적을 다 합친 것이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바닥 면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폐율은 바닥 면적을 의미하고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 외에 연면적은 바로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 면적분의 건물의 연면적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나옵니다. 이 용적률은요. 우리나라 용적률은요. 최저 50에서 최고는 1500까지 있습니다. 50에서 적게는 용적률이 50에서 최고는 1500%까지 되는데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은 500% 이하입니다. 상업지역이 제일로 크죠. 1500% 이하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400, 녹지지역 100. 가장 적은 것이 녹지지역이 되겠어요. 이따가 또 다시 나옵니다. 50%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도시지역에서 녹지지역은 100이 되겠고 공업지역은 400이 되겠고 주거지역은 500%가 되겠고 상업지역은 1500%가 되겠습니다.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도 아니고 녹지지역도 아닌 지역. 관리지역은요. 보존관리와 생산관리는 80%입니다. 그런데 계획관리가 100% 이하가 되겠네요. 자,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이 40%라고 그랬죠. 그런데 용적률이 100%니까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에서 3층 건물을 짓는다면 1층 바닥면적 40평, 2층 바닥면적 30평, 3층 바닥면적 30평 하면 100%가 되겠죠. 그러나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 지방의회가 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계획관리 125%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100% 이하가 되겠지만 조례로 조금 높게 잡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농림지역, 시골에 있는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였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건폐율이 20%인데 용적률은 80% 이하가 되겠습니다. 80% 이하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용적률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즉 국토계획법 이 용적률, 여기서는 시행령이 나옵니다.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이 나옵니다. 대통령 시행령인데요. 자, 먼저 주거지역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는데 제1종 전용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은 1종 전용 주거지역은 50% 이상부터 100% 이하입니다. 제1종, 제2종은 50%에서 150% 이하. 여러분 전용 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이 양호한 지역이죠. 이거 전용 제1종은 단독주택, 제2종은 공동주택이 되겠고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환경이 편리한 것이죠.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에서 200% 이하,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에서 250% 이하,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100에서 300% 이하입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준주거지역은 200%에서 500%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상업지역으로 넘어갑니다. 중심상업지역, 일반 유통 그린인데요. 중심상업지역은 200%에서 1500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200% 이상인데 1300. 유통상업지역은 200%에서 1100. 근린상업지역은 200%에서 900% 이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업지역입니다. 전용공업지역은 150에서 300. 일반 공업지역은 150에서 350. 좀 높지요. 준공업지역 더 높습니다. 150에서 400. 자, 공업지역은요, 다 150% 이상인데, 전용이 300이고, 일반이 350이고, 준공이 400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살펴볼까요? 녹지지역은 보존녹지가 50, 그리고 80% 이하. 생산녹지는 50% 이상, 100% 이하. 자연녹지도 50% 이상, 10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이 여기 보존 생산 자연은 50%부터 100% 이하까지만 용적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의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인데요. 보존관리는 50에서 80, 생산관리도 50에서 80, 계획관리 50에서 1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지역은 50% 이상, 80% 이하. 역시 자연환경보존지역 50에서 80% 이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 다 들어가지 숫자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무 적용할 때 또 제 강의 들으시고 이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이 건폐율과 용적률은 법률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에서 나옵니다. 국토계획법 나옵니다. 이 건폐율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가 되겠네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그리고 제78조입니다. 77조와 78조가 되겠고요. 시행령은 84조가 되겠습니다. 국토계획법이 되겠네요. 여기다 한번 쳐드릴까요? 국토계획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용에 관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7조입니다. 제77조. 그리고 78조. 제78조에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러분 법제처에 들어가세요. 법제처. 다음이나 네이버에 법제처를 치고 들어가셔서 통합 검색란에다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치시면 제77조, 제78조 용적률과 건폐율이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